네,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6강이고요. 제가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이온 결합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원자나 이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먼저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신 후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염전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소금 중에 소금은 천일염이 짱이죠. 예. 이 바닷물을 고아두고 몇 주 동안 햇빛으로 말리면 아주 흰색 소금이, 맛있는 소금이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소금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눈치채셨나요? 이제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좀 눈치채셨을 텐데, 바로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죠. 소금은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하고 너무 자주 누구나 다 접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를 들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고요. 우선은 소금을 한번 물에 녹여보겠습니다. 네, 소금은 화학식으로 염화 나트륨, 보통 이 화학식은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염화 나트륨이라 읽고요.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을 물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할 거고요. 자,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자 이온 잘 모르시면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물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답니다. 강해서 소금을 부십니다. 그래서 소금이 염소 원자와 나트륨 원자로 물속에서 분해가 되고, 이 결합력 두 힘은 사라지게 되겠죠. 물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염소와 나트륨 이온이 처음에 붙어 있었죠. 처음에 왜 붙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이상한 질문인가요? 왜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 왜 붙어 있을까요? 바로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요. 자연 상태는 안정화되려고 변하는 거거든요. 안정이 최고예요. 불안한 걸 싫어해요. 그런데 물 때문에 물속에서 쪼개졌으니까 불안함을 느낄 거예요.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원자들은 바로 이온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온이 편한 상태예요. 물속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자,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죠. 그래서 최고 바깥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7개가 남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꽉 채워주기 위해서 아예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립니다. 하필 버리려고 하는데 이 버린 걸 누가 봤냐면 바로 염소 원자가 봤죠. 왜냐면 염소 원자는 원자번호 17번입니다. 이온을 계산하게 되면 최고 바깥에 7개가 전자가 존재하게 되고 한 자리가 비어요. 그 한 자리를 다행히 나트륨이 준 전자를 가지고 채우면 둘 다 안정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들은 물속에서 결국 어떻게 변하냐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전기적 힘이 느껴집니다. 그냥 나트륨 원자, 그냥 염소 원자일 때는 힘이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양성자와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개수가 있으면 힘이 상쇄돼, 이렇게 없어져.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갱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기 양성자 전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힘이 안 느껴져서 표시를 안 하게 되지만, 지금은 나트륨은 더하기 하나의 힘을 나타내게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하나의 힘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엔 녹아있는 물을, 녹아있는 물이 아니죠. 소금이 녹아있는 물을 반대로 증발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다가 방해꾼 물이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나면 이 둘만 남겠죠. 이 둘이 근데 하필 정기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나오는데, 정전기는 가만히 있는 전기, 어떤 이 알갱이 안에서 가만히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정전기가 바로 그 정전기입니다. 그 정전기가 서로 더하기는 빼기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서로 그런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꾼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덩어리를 봤을 때 총 양성자의 수와 총 전자의 수가 동일해집니다. 다시
전기적 성질이 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붙는 순간. 떨어질 때는 전기적 힘이 느껴지다가 붙는 순간 또 힘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 안 하고 Na와 Cl, 즉 NaCl이라는 소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면 제가 웬만한 사람도 이해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이중, 이해도 중간 난이도입니다. 이해하기 중간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소금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뭐 이온이 붙는구나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을 분자라 볼 수 있느냐? 분자라고 하면은 원자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시게 되면 염소와 나트륨이 두 개가 붙었으니까 분자 아니야? 당연히 분자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과학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되시게끔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입자 안에서 전기의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냐, 어느 방향으로 전기의 힘을 주냐 한번 고민해보죠.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초록색이 클로라이드 아이온스, 염화이온을 뜻하는 겁니다. 이 영어 단어 저도 찾아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다고 했죠. 이 초록색이 염화이온인데 염화이온에서 나오는 그 빼기 전기 하나의 힘이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보낼 수 있을까요? 뭐 염화이온이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가지고 난 너한테만 줄래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죠. 자연은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기 힘은 사방팔방으로 보시게 되면 사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결합이 발생합니다. 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 염화이온 하나 보이시죠? 염화이온에서 나오는 전자 하나의 힘이 마우스 포인트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뻗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도 나트륨 이온이 붙을 수 있고 앞쪽, 뒤쪽, 왼쪽, 뭐 위쪽, 아래쪽 사방으로 나트륨 이온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자석 아시죠? 막대 자석 끝에 클립 붙여본 적 있으실 겁니다. 클립이 하나만 붙습니까? 클립 여러 개 붙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겁니다. 자석의 힘이 어느 한 가지 물체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클립들은 다 자석에 붙을 수 있는 원리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기와 자석은 좀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전기는 무슨 극이 있게 이러면 N극과 S극이요 라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상당히 많아요. 전기와 자석은 다르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질이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끊임없는 결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정 크기의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끝도 없이 지금 이 그림은 소금의 일부분만 그린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더 끊임없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소금 한 덩어리야? 라고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예로 물 같은 분자 H2O라는 물 분자는 H 2개의 산소 하나가 딱 붙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덩어리, 한 분자다라고 표현하지만 소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같은 물질을 뭐라 부르냐? 바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자라고 안 부르고요.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의 이제 특징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당연히 더하기 이온과 빼기 이온이 붙어서 이온 결합이겠죠. 설마 이런 질문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선생님, 양이온과 양이온이 붙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전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N극과 N극을 자석에 N극과 N극을 붙일 수 있나요? 네, 답이 같죠. 자, 두 번째입니다. 결합할 때 전기 힘이 같아야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소금 결합할 때 나트륨은 더하기 하나, 염화이온은 빼기 하나의 힘을 가지게 돼요.
더하기와 빼기 힘이 같을 때 결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강의를 찍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아요. 소금 엄청 잘 녹죠. 뭐 바다에서 최고 많이 들어있는 게 소금인데, 아니 다른 것도 더 많이 들어있나? 아무튼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데 소금은 물에 잘 녹죠. 당연히 안 녹는 이온 결합 물질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잘 녹습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이 잘 부서져요. 소금 잘 부서집니다. 그럼 또 어떤 아이가 이런 반문을 하겠죠. 선생님 소금 딱딱한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더 다른 예시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 번씩은 만져봤을 법한 분필입니다. 분필. 분필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분필 재료가 탄산칼슘이라는 재료인데 탄산이온과 칼슘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즉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 분필 솔직히 3살, 4살도 부실 수 있어요. 그만큼 잘 부서집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생각보다 힘이 약해요. 잘 부서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열에는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눌러도 잘 부서지고 물에도 엄청 잘 녹는데 열에는 강해요. 그래서 예시로 이 소금인데 소금이 녹을 수 있는 온도가 801도고요. 소금이 끓을 수 있는 거,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는 온도가 1400도나 됩니다. 와, 이거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제 음식 중에 여름인가 가을에 이게 그 바닷가에서 새우구이, 대하라고 하는데 대하구이 먹을 때 후라이팬에다가 하얀색 소금을 쫙 깔고요. 거기다가 새우를 올리고 이게 찌죠. 찌면은 나중에 딱 열고 나면 빨갛게 새우가 변하지만 소금은 그대로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물어보세요. 예, 대학교 때 소금 아무 일이 없어요. 왜?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안 녹는다. 당연히 뜨거우면 녹겠지만 웬만해선 잘 안 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물에는 잘 녹는데 열에는 강하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물에 잘 녹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이유를 알게 되면 반대로 열에 잘 왜 안 녹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소금은 그래서 열로 분해하기보다는 물로 쪼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해도 상급입니다. 네, 고등과정 내용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제가 어려운 단어 빼고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웬만큼 이해되게. 네,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서 들으신다면 같이 이해되도록 말이죠.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사이트에서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소금입니다. 네, 소금의 일부를 그려놓은 거겠죠. 소금은 끝도 없이 결합하니까 소금을 물에 넣게 되면 물이 소금을 우선은 대충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물이 뭐길래 도대체 뜨거운 열로도 잘 분해가 안 되는 소금이 차가운 물 타도 소금 잘 녹아요. 물이 뭐길래 이렇게 소금을 잘 녹일까? 네, 궁금하실까봐 제가 좀 더 다음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거 영어 단어 모으셔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자, 모르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소금이 물에 들어갔다 상상하세요. 물이 있으면 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이 이 틈을 들어가서 이 틈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씩 쪼개져. 즉, 이 실험만 봐도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플러스니까 나트륨 양이온이겠죠? 나트륨 이온을 물이 감싸고 있는데 이 물이 이 이온들을 감쌀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물도 전기적 힘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기가 없으면 반응 안 합니다. 전기는 전기를 반응하고요. 뭐 자석은 자석을 반응시키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전기적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또.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빨간색 알갱이에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 알갱이 하나에 하얀색 알갱이 2개 붙어있죠. 이게 물 분자 하나입니다. 물 분자가 전기적 힘을 갖고 있고 그 전기적 힘에 의해서 이 나트륨 양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또 물이 또 주변의 물과 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온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막 같은 걸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물에 녹은 나트륨과 염화 이온들은 다시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기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염화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염화이온도 일일이 싸면서 결합을 하고 전기적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둘이 다시 붙고 싶으면 못 붙어요. 붙으려면 물 없애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당연히 이렇구나 하고 이해 되겠다 하시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뭐냐면 이 그림만 봤을 때 제가 떠오른 생각은 물이 전기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기에 반응하겠죠. 그런데 물은 더하기도 붙고 빼기도 붙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물은 전기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빼기의 힘과 더하기 힘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힘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양이온에도 붙을 수 있고 음이온에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한 종류의 전기 힘만 세다, 그렇게 되면 한 종류의 이온에게만 붙을 텐데, 그림을 보면 양쪽 다 붙는 걸 보면 물은 더하기 빼기 모두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전기적 힘을 가지고 있고 더하기 빼기 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물이 일단 증거 좀 대보세요. 전기적 힘이 있다는 증거. 증거를 어떻게 되냐면 플라스틱 자를 머리나 뭐 털옷에 비빈 다음에 수도꼭지를 물을 살짝 틀고 자를 가까이 대보면 물이 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될 겁니다. 물이 휜다. 이 플라스틱 자에 반응한다. 그 자에 있던 정전기 있죠. 정전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전기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이온 결합에서 웬만큼 이해를 하신 겁니다. 네, 제가 좀 열띤 설명을 드렸는데, 저 이 영상 지금 참고로 이 영상 한 번에 찍은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어려워서 지금 한 6번 실패했어요. 지금 6번째 성공한 건데, 나름 뿌듯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배운 거 뿌듯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공법입니다. 자, 보통 아기가 걸음마를 한 번에 성공하면 아기 아닙니다. 예. 아기가 걸음마 한 번에 성공 못해요. 예, 그러면 거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을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지금처럼 공부 한번 제대로 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씩. 와, 나 진짜 공부 잘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이번에 배운 이 내용 다시는 안 봐도 난 100%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내용은 이제 졸업, 공부 끝! 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적이 떨어진 이유예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공부를 한번 제대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반복을 통해서 세뇌, 기억, 유지를 하셔야 나중에 자기 것만이 됩니다. 몸에 배이는 공부, 그냥 한 번 해서는 몸에 절대 안 배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